자, 시 군구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상황인데요. 인천시가 이제 유정복 시장의 출범 이후에 현안 과제를 좀 뽑아봤더니 18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시민께 약속한 과제가 8개입니다. 네. 예, 과연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 8개 우리 문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로는 재물포 르네상스라고 해서 1호 공약이에요. 예. 네, 유 시장님의 1호 공약이고요. 네. 내양 18부두를 중심으로 이 일대 구도심을 해양이랑 연결해서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천항만공사나 이런 분들이 이 일대를 좀 공동주택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계획을 있었는데 여기에 아파트만 짓기에는 이 수변 공간 자체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토탈 스마트 시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에서는 재물포의 르네상스. 네. 그 문화 부흥기 때에 있었던 그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일으켜 보겠다. 인천에. 네. 재물포 르네상스 첫 번째 공약.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예. 일단 송도, 영종도 또 뭐 청라 이렇게 연결하는 망을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뉴 홍콩시티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인천 전역에 확산한 망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제 2단계는 이거를 좀 더 확산을 하고 3단계는 이제 인천 전역뿐만이 아니라 김포랑 인천, 안산을 잇는 서부벨트를 만드는 도시를 검토하는데 예. 이게 사실 민선 8기에서 이제 100%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겠죠. 정말 멀리 보면서 시작을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 30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홍콩의 어떤 그 자본시장, 홍콩의 물류 이런 상황을 인천으로 끌어와 보겠다. 네. 이게 뉴 홍콩시티.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 자 과연 지켜보자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구랑 동구를 통폐합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행정체제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이거는 딱 들어봐도 야 이건 지역 주민들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예. 사는 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일단 현재 생활권이나 인구 규모 같은 걸 좀 고려해서 예. 지금 현재는 2군 8구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2군 9구로 해서 중구랑 동구를 통폐합해서 재물포구랑 영종구를 신설하겠다라고 하고요. 서구랑은 검단이랑도 분리를 하는 개편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동구가 인구가 줄고 좀 구역이 좀 작죠. 네. 근데 중구는 원도심이 있고 영종 신도시 지역이 있는데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하고 이렇게 묶고 네. 예, 신도시 지역을 별도의 구로 만들고 네. 뭐 이런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 간의 여론을 형성도 하고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좀 세 번째 거였고요. 그다음에요. 네 번째는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제정이라고 해서요. 네. 그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데에서 서해 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좀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예. 그 서해 5도 주민들이 북한에서 연이은 군사 도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특별행정구역 지정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예산 지원이거든요. 네.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원을 주는 거고 지금 배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지금 100명을 오가는 배 만들려고 그래도 옹진군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먹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그 특별 행정구역 지정 네. 이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4개 했습니다. 네. 예, 그럼 또 있나요? 네, 또 4개가 남았는데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하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기 종료랑 대체 매립지 확보인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으로 지금 무조건 종료하겠다. 추가 사용은 없다라는 의견을 민선 8기에서는 비추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체 부지가 또 시급하기 때문에 대체 부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환경부랑 해서 사자 실무 추진단 구성을 통해서 이제 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경기도와 서울시가 여기에 또 같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경기도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나갈 것이냐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예. 하여튼 이게 지금 현안 과제고 이게 숙제가 쉽게 풀릴 것 같으면 현안 과제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다 건건이마다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는 경인전철, 경인선 지하인데요. 이제 경인전철이랑 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좀 도심이 단절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이제 그 도심을 좀 연결해서 생활 경제권을 통합하고 또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서 도시를 확 바꿔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예. 내용입니다. 경인 과제. 전철을 지하화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2025년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또 하나의 과제인데요. 예. 2025년에 인천의 미래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 개최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유치를 하는 것을 의사를 밝혔고요. 에이펙이 2025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네. 근데 열리긴 열리는데 그거를 어딘지. 인천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걸 유치해 보겠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이나 뭐 국제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예, 예. 합니다. 네, 마지막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인데요. 예. 보니까 재외동포청은 정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뭐 대전도 우리 대전으로 와라, 광주도 우리 광주로 와라 하고 있지만 인천에서도 또 우리 인천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인천 자체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의미나 이제 재외동포분들이 들어오는 항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예. 좀 추진했을 때 아무래도 역사적 의미까지 연결을 한다면 인천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또 인천 시민으로서 합니다. 그렇죠. 예, 인천은 우리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예, 제물포항을 타고 하와이로 갔던 우리 조상들 그분들께서 이민사를 개척을 하셨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이민사 박물관도 있고요. 그 역사의 현장 그곳에 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동포청은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외 교포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네. 그 교포들 중에 일부께서는 서울을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는 서울에 그 서초군가 어디에 그 외교와 관련된 네. 시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 업무도 보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본인들이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행정에 관한 부분이고 동포청은 단순히 그 부분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현장도 있고 또 이것에서 그 동포들이 왔을 때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나가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어를 퍼뜨려 나간 곳이다. 이런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역사 현장에 있는 곳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과제, 8번째 과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동포, 특히 조직의 임원진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이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의견이 아니고 그 관계자들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8개 과제 네.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꼼꼼히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천시의 그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요. 어디로 갈까요? 교육청 관련 같아요. 네. 과밀학금 하는 거 보니까. 예. 일단 저희가 준비했을 때는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금 사진은 이강구 의원님 시의원님이시고요. 이강구 시의원. 지금 이제 가운데 제공을 키가 제일 해주셨어요. 크신 분이 이강구 시의원인가요? 네, 제일 예. 큰 걸 들고 계신 두 번째 네. 계신 분이 이강구 시의원인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게 이 학급이 필요한 곳 그리고 학부모들만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청년분들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송도랑 검단, 영종에 이제 초중고교 총 7개를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심사에서는 4개 학교가 부결이 되었어요. 야, 7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를 했는데 네. 심사 과정에서
네 개가 4개가 부결이 되고 3개만 승인이 났습니다. 어디가 승인됐습니까? 일단 승인 난 데는 영종 한을 1초등학교랑 영종 한울 1초등학교, 네, 그리고 영종 한을 4초등학교, 영종 한울 제4초등학교, 네, 그리고 검단 9초등학교. 검단 9초등학교. 네, 전부 초등학교죠. 지금 근데 저희가 자막으로 뽑은 거 보면 인천의 중학교 절반이 과밀학급이라고 그랬는데 중학교는 전혀 안 됐네요. 네, 지금 초등학교만 이제 새 학교 신설이 이제 승인이 되었고요. 예. 이제 아까 자막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중학교는 검단 3고랑 송도 해양 2중, 해양 3고, 그리고 서구의 연희초등학교 신설은 이제 여러 이유로 일단 부결이 난 그 상태인데 이유 좀 들어봅시다. 뭐예요? 네. 교육부도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서구 연희초등학교는 학교 입지가 부적절함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입지가 안 좋다. 네. 그리고 검단 3고, 송도 해양 2중, 해양 3고등학교는 인천 내 학군 조정 후 재추진이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예. 왜냐면 같은 학군 내에 원도심에 여유교실이 너무 많은데 왜 학교 신설을 하려고 하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라. 네. 글로 학교를 보내면 되지 않냐? 네. 또 아무래도 초등학교 친구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가기는 어려워서 아마 승인율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근데 서구 연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지를 잘 살피지 않았던 관계자들의 좀 그건 뭐 교육부를 나무랄 일이 아니네. 네, 그래요. 싶습니다. 지금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 우리 누구라 그러네? 이강구 시의원입니다. 네. 이강구 의원을 뭐 돋보이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게 심사를 인천에서 한 게 아니고 충북 오송에서 하죠. 네. 예, 충북 오송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 현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 같으시죠? 네, 예.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네, 가서 이렇게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인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읍소를 했는데 다 안 돼 있고 3군데만 됐습니다. 4군데 안 된 데 원인을 보니 교육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유와 반박 논리를 제공을 했어야 통과가 됐을 건데 이 부분이 좀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교육부기 때문에 지역 현안은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말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이번에 그 신설학교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인천시 중학교, 인천 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백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모니터로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인천시 청사고요. 그리고 그 앞에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인천 애들. 네. 인천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공원 정원 비슷한 곳이죠. 네. 자, 이건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인천시청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 건물 맞은편에 있는 오피스텔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청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하고 주차 못해. 그래서 한참 돌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있는 인천 애들에다가 원래는 지하 2층 깊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이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걸 이미 타당성 검토나 실시 설계 용역을 주면서 한 10억 정도를 사용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주차장 만드는데 이게 타당성 있겠냐라는 용역을 줬다는 거고 용역을 공짜로 줬을 리는 없을 테니까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시공사인 신웅종합건설이랑 4월에 133억 원의 규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 용역 결과 나왔는데 짓는 게 좋겠다 하니까 건설사 선정해서 계약까지 한 상황. 네, 지금 계약까지 한 상황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전 시장입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죠. 유종복 시장이 봤으면 서운했겠다. 그죠? 예, 저희가 전차를 빼뜨렸습니다. 전 시장 당시에 만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유종복 시장이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어. 그죠?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일단 그 앞에 오피스텔에 있는 인천 청사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 3대 정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전체 다 층층마다 쓰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600명 정도가 근무한다고 이야. 하더라고요. 자, 저도 처음엔 몰랐고요. 네. 600명이면요. 우리 인천에 있는 그 좀 어느 규모 있는 구청하고 규모가 비슷한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엘리베이터는 세대고 민원인들도 수시로 찾아오는 곳이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오피스동 지하 6층에서 지상 18층 건물을 매각을 한 상태였는데 네. 매입을 한 상태였는데 이걸 다시 매각을 하고 어. 신청사를 짓겠다라는 의미로 이게 없었던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기사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청사를 부족해서 인천시 청사가 부족하죠. 시가 지금 팽창을 하다 보니까 청사에서 지원해야 될 행정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인구도 저 근무자도 느니까 부족한데 그래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샀다는 거잖아요. 네. 샀는데 결론은 잘못 샀네 건물을. 제대로 된 걸 못 산 거네. 이용은 가까이 있는 걸 이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는 이점이 하나 네. 있지만 실제로 이용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네. 그런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결국은 신청사 건립을 지차. 하겠다인데 신청사로 이제 신청사 건립할 거면 이제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지를 인천 애들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갈 데가 인천에 들 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얘기인 거죠. 가까워야 하니까 가까우니까. 또. 예. 네. 그래서 공간이 거기뿐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주차장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네.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까지 총 건물을 지으면 예. 지하 부분은 지하 2층으로 원래 짓기로 했던 거예요. 지하 3층으로 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좀 계획적인 부분에서 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그 방법은 이런 문제 지금 어떤 그 인천시 청사가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청사 건립이라고 봤고 그러려다 보니까 장소를 어디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구 로원시티에다가 그 청사 옮기는 문제를 놓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지을 거야 했는데 그 자리가 마침 전 정권에서 지하 주차장을 짓기로 한 곳이고 이미 공사 계약을 했고 용역비는 나가 있는 상태고 그게 10억 나가 있었다는 거고요. 네, 10억이고 일단 계약을 이미 1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시에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취소를 해버린다 하면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겠죠. 야, 고민스럽네. 고민스러워. 그래도 유정복 시장 쪽에서는 신청사 추진하는 거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신청사 건립을 놓고 이런 고민에 인천시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자, 남동구로 한번 가볼까요? 남동구에 그 혹시 송도의 한옥마을 아시나요? 왜 한옥마을 있죠? 예. 송도의 한옥마을 같은 것을 남동구에 짓겠다라는 내용이 남동구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구비로 100%, 구비 100%. 시가 하라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네, 구비 100%에서 하는데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예.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명목인데 이제 구의회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 거기다 남동구하고 한옥하고 물론 옛날에 살던 시설이니까 뭐 다 있으면 다 어울리겠지만 특별히 뭐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남동구가? 일단 특별하게 없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그 박미선 구의원이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었어요. 네, 예. 그게 미추홀구나 계양구는 향교라도 있는데 예. 남동구는 이런 향교도 없는데 왜 향교도 없구나, 연계성을 남동구에. 없는 곳에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으로 좀 반대를 하였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산이 한 20억 원대로 들어가죠. 근데 구비가 1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에 계신 그 시민분들의 네. 세금이 정말 힘들지 그렇겠죠. 않을까 싶습니다. 남동구가 그 재정 상태가 괜찮은 곳이었었습니다. 좋았었는데
하여튼 남동구에서 재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어요. 유소년 축구단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것이 예산을 뭐 다 어떻게 갖다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어떤 사업이 이렇게 반개 사업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만만치 않다. 네.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옥마을 얘기가 나오니까 왜 생뚱맞은 한옥마을이야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시는 전혀 줄 수가 없는 거고.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사업 대상지도 검토가 잘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천대공원을 원래 생각을 했는데 예. 인천대공원도 거기에 시설물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시설률이라고 한대요. 그 예. 시설률 자체가 너무 높아서 네. 거기엔 지을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 내 전통 한옥물이 있으면 그걸 살리는 방안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 짓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도의 한옥마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송도는 외자유치와 관련돼 네.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도 좀 뭐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송도는 이제 글로벌 도시를 상징하는 데서 한국인의 뿌리를 나타내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는 건데 지금 남동은 지금 갑자기 이게 한옥마을이 나타나서 근데 지금 남동구 의회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광희 구의원 총무위원장이 예. 이거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랑 협의도 없었고 한옥마을이 이제 관광지로 활성화한다는 취지까지는 알겠지만 예. 이게 주변에 관광 인프라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도 없는데 그냥 한옥만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 같냐라는 이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어떤 결심을 인천시 남동구가 내릴지 결론 저희가 알게 되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가져가 볼까요? 저 차인데 저게 그 방송 전에 아이모드라고 들었어요, 얘기가. 예, 아이모드가 뭡니까? 일단 아이모드라는 거는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예.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그 경로에 있는 시민들을 묶어서 다른 그분들이 원하는 정류장에 내려주는데요. 예. 이게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서는 대학생들이 정말 애용하고 있는 그 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처음 보셨죠? 예. 이게 지금 좀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택시하고 다른 거는 내가 부르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부르면 오는 거는 비슷하지만 대신 내가 불렀을 때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타야 되고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을 데려다 주는 건 아니고 원하는 곳이 가까운 정거장, 네, 그쪽에 버스 정거장. 네. 네. 그러니까 조금 택시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이게 이 앱으로 불러서 오긴 오는 건 맞는데 내가 가는 곳은 정거장이 종착정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런 걸 아이모드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지금 둘러싸고 어떤 고민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아이모드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중구 영종, 연수구 송도, 서구 예. 검단 같은 이제 신도시에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신도시는 버스나 지하철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게 너무 멀고 아직 그렇죠. 교통망이 구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양구 같은 원도심에서는 투입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서 계양이 네. 효과가 없다. 근데 지금 아이모드 운영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비의 지원은 한 100억 정도 받았고요. 11호는 70억 정도가 투입이 된 상태인데 지금 뭐 중구 영종이나 연수구 송도, 서구 검단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런데 계양구를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계양에서는 하루에 7명 정도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비가 100억, 올해 지원받은 게 인천시 자체 예산의 70억. 이래서 운영을 해보니 일부 지역은 좀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네. 자, 이용객의 편차가 큰 것도 있는데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 아이모드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해요. 사람들이 기본 요금은 1,800원. 1,800원. 싸죠. 그러네. 네, 그리고 7kg가 기본 요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7kg 이후부터 1kg당 100원씩만 추가해요. 아유야, 엄청 싸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정말 대학생들이 이용하기 좋다고 하는 이유가 택시보다 싸고 네. 그리고 버스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이제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곳만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이 이제 내년부터 안 옵니다. 네. 그 얘기죠. 국비가 지원이 없으니까 인천시가 자체 예산 갖고 다 돌려야 되는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네.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분석을 해보니 계양구가 좀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계양구에서 아이모드가 없어질 그런 운행이 사라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저희가 숨가쁘게 지금 지역 이슈까지 이렇게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인천에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사실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겨내면서 하나의 또 행정 제도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복지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저희 IFN과 IBS 인천 방송이 이 부분을 좀 가급적 상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자주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태원 압사 참사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 힘내시고요. 인천시가 지금 분향소 지금 오늘 빠르면 문을 열 것 같은데 어떤 지역 갈등, 정치적인 정쟁 이런 거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이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분향소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 유족들에게 큰 힘이나마 이렇게 작은 힘이나마 전달할 수 있도록 뜻을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좋은 소식 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